자, 한 30분 정도? 한 20분? 20분 정도 안에 끝내고 퇴근하도록 합시다. 오늘 할 거는 이번 학기 동안 어떤 주제로 이제 수업을 할 건지에 대한 내용을 조금 설명을 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네. 일단 키워드를 이제 세 가지로 조금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잘 보이죠? 네. 보여요? 잘? 네. 공면 모델링은 사실 원래 제가 하던 대로 이제 가르쳐 드리면 되고, 렌더링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 렌더링을 작년에 제가 이제 가르쳐 보니까 이제 문제점이 이게 또 키샷 학교에 라이센스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개강하기 전에 이제 얘기를 해서 20카피를 견적을 받아놓긴 했거든요. 근데 결제가 언제 될지는 모르겠어요. 결제가 되는 대로 키샷을 수업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라이센스 방식을 보니까 그 20개의 컴퓨터를 한 번에 사용할 수 있는 양을 준비했더라고요. 그러니까 20명 수업하다가 이제 21명째는 이제 막히는 상황. 근데 이게 서버로 운영이 되는 거라서 노트북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새벽에 혼자 쓴다, 그런 거는 이제 문제가 안 되는. 수업 시간에 동시에 쓴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수업이 오전반이 있고 오후반 있잖아요. 오전반에서 지금 한 15명 정도 되니까 거기서 이제 5개 라이센스가 남는 거죠. 그러면은 그 수업 외 시간에 5명 정도는 사용할 수 있는. 근데 한 번에 여기 1학년 분들이 전부 다 라이센스를 사용할 수가 없는 게 조금 단점일 것 같아요. 개인별로 구매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그거보다는 단체로 교육용 라이센스 발급받는 게 보니까 견적이 부가세 포함해서 한 110만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20카피 1년치 라이센스가. 그래서 1학년뿐만 아니라 이제 뭐 다음 학기에 이제 2, 3학년 학생분들도 이제 쓰면 어떨까 싶어서. 그리고 이제 3D 프린팅을 이번 학기에는 주제로 잡았는데, 사실 제가 보통은 1학기 때 3D 프린팅을 가르쳐 드리긴 했었거든요. 근데 저번 학기 때 아무래도 저희가 CNC를 사용을 하다 보니까는 3D 프린팅까지는 못했는데, 이번 학기에는 3D 프린팅을 할 것 같고, 대부분의 이제 졸업작품이나 과제전 같은 경우는 다 3D 프린터로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번 학기에 3D 프린터에 관련된 내용을 듣지 못하면은 좀 나중에 조금 애로사항이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학교의 프린터가 많이 없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3D 프린터의 개수는 학생 한 명당 1개거든요. 근데 학교에 한 5개 정도밖에 없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조금 병목 현상도 생기고, 또 3D 프린터의 출력 시간이 일반적으로는 하루 정도는 잡아야 되니까 아무래도 좀 그게 애로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본 게 학생마다 한 명씩 다 3D 프린터를 구매를 하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하거든요. 일단은 3D 프린터의 용도를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구매를 하기 전에 일단 2가지의 용도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용도는 일단은 소비재로 쓸 것이냐 생산재로 쓸 것이냐를 구분을 지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컴퓨터를 하나 샀어요. 근데 컴퓨터를 가지고 그냥 유튜브 영상을 본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단순히 게임하는 용도면은 이거는 소비재예요. 그러니까는 이걸로 돈을 쓰는 용도이지 돈을 버는 용도는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만약에 내가 노트북을 사서 과제를 한다든지 일을 해서 돈을 벌었으면은 이거는 생산재에 해당된다는 거죠. 근데 3D 프린터를 우리는 취미용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생산재로 사용을 하게 될 거예요. 이걸로 우리는 돈을 벌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은 이제 제품 디자이너로 3D 프린터를 사용하면은 시제품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본제품으로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출 금형을 하든 뭐 압착 금형을 하든 해갖고 그게 원래 마지막 결과이지만은 그거를 여러 번 찍게 되면은 금형 한 번 찍는데 100만 원일 거 3D 프린팅 하나 하는데 10만 원에 퉁치자, 약간 그런 식으로 조금 중간 과정에
중간 과정에 어떤 비용을 좀 절감하는 용도로 3D 프린터를 주로 사용하는데 저희는 이제 그쪽으로 사용할 게 아니고 본제품을 만들 때 사용을 할 거예요. 네, 제가 이제 보통은 이제 시제품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그 토이를 만들 때 이제 조립부를 미리 확인을 해보거든요. 파팅을 하고 하는데 그래서 미리 프린팅을 해보고 조립이 제대로 잘 되는지 그 확인한 다음에 이제 좀 더 고가의 프린터로 이제 출력을 해서 이제 만드는 이게 이제 그냥 3D 프린터로 만든 건데 퀄리티가 그렇게 판매 용도는 아니죠. 이거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본제품으로 이제 만들어내는 이런 방식인데 우리는 이걸 안 할 거고 그러니까 3D 프린터로서 나올 수 있는 디자인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출금형으로 할 수 없는 그런 형상들을 3D 프린터로 만드는 당위성을 가지고 요거를 어떤 그 제품으로 만들어 보자의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의 조금 형상 같은 경우는 사출금형으로 나오기가 좀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또 예를 들면은 또 그 아디다스나 나이키 같은 곳에서도 이제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뭐 아웃솔을 만들어서 이제 그 신발을 만들어내는 약간 어떻게 보면은 그 다품종 소량 생산 또는 단일 생산 한 단일 품목 생산을 용도로 이제 프린터로 본 제품을 사용합니다. 그쪽을 좀 보자고. 네, 그래서 조금 네, 글씨 같은 거를 이제 판매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개를 생산할 수가 없다 보니까 네, 그래서 개인별로 3D 프린터를 샀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2016년이나 2017년에 얘기를 했었다라면은 약간 조금 현실성이 없는 내용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이제 3D 프린터를 처음 쓰기 시작했을 때 연도가 2016년도였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퀄리티가 그렇게 좋지도 않은데도 보통은 한 200 정도는 됐었거든요. 아무리 조금 저가형으로 넘어가도 150만 원 정도로 넘어갔었는데 사실 3D 프린터에 150만 원, 200만 원을 투자해서 그러니까 확실치 않은 퀄리티로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거는 사실은 그냥 나는 그냥 취미용으로 프린터를 샀어라는 그 약간 자기 위로밖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렇다고 또 이거를 또 외부로 맡기자니 그 제가 재작년에 약간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학교에 프린터가 좀 여의치 않다 보니까 이걸 그냥 외부에다가 맡겨서 프린팅을 해온 거예요. 돈 주고. 근데 견적이 막 18만 원, 20만 원이 나와버린 거지. 사실 한 개 과목에 프린팅 비용이 20만 원씩이나 쓴다는 건 사실 부담이 많이 돼요. 그렇다고 뭐 퀄리티가 뭐 이걸 가지고 뭐 40만 원짜리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용도가 되냐? 그것도 아니거든. 그냥 단순히 공부하는 목적으로 그렇게 쓰는 거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요거는 조금 비합리적인 소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첫 번째 이제 3D 프린터가 더 비싸게 느껴지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이게 일반적으로는 이제 원래 없었던 지출이 갑자기 나가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죠. 대표적으로 이제 만약에 노트북이랑 3D 프린터랑 비교를 해본다면 노트북을 사는 거는 사실 뭐 필수는 아니잖아요. 그죠? 학교에도 컴퓨터가 있으니까. 그럼에도 이 비싼 노트북을 사는 이유는 내가 요거 하나 사면은 그래도 대학교 4학년 때까지는 최소한 쓰고 뭐 취업하고 나가서도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구매를 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3D 프린터 가지고는 내가 이걸 가지고 정확하게 얼마를 쓰고 얼마를 벌어들일 수 있고 그게 아예 계획에 잡혀 있지가 않으니까 그냥 생돈 날라간다라는 느낌이 좀 든다 이거죠. 학교에 프린터가 부족한 것도 좀 있는데 원래 재작년에 한 2천만 원 정도 예산을 받아서 그때 3D 프린터를 한 4-5대를 구매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샀던 프린터가 이제 큐비콘이었는데 그리고 나는 이제 3D 프린터를 직접 운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제가 CNC가 하나 있잖아요. CNC가 없을 때는 이 생각까지 하는 게 끝이었어요. 근데 내가 CNC를 다뤄보니까 여기서 그 가공하는 그 프로세스까지 겸해서 이렇게 디자인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 계기가 마련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델링만 해서 얻을 수 있는 저 지식이 아니라 그 장비까지 다 같이 해서 그 다루는 어떤 그런 지식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3D 프린터를 운영을 하면은 분명히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거를 저나 아니면 다른 친구들이랑 이제 공유해서 이 문제를 같이 해결해 나가는 게 이번 학기의 과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일단은 제가 몇 가지 이제 3D 프린터를 좀 추려왔는데, 일단은 이 제품은 제가 작년에 쓰던 제품인데요. 엔더6라고 저 가격은 아니고, 지금 제가 작년에 샀을 때 67만 원에 구매를 했었던 것 같고, 일단 출력 사이즈가 좀 큰 편이고요. 그리고 BL 터치가 들어갔는데, 사실 저는 BL 터치를 이 3D 프린터를 쓰면서 별로 신뢰가 안 들었었어요. BL 터치가 뭐냐면 그 베드의 레벨링이 0.1mm도 틀어지면은 안 되거든요. 근데 그 특성상 틀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 센서를 통해서 레벨링을 조금 교정을 해서 좀 틀어지더라도 알아서 좀 출력이 잘 되도록 하는 기능인데, 요거 써도 베드 레벨링이 조금 잘 안 맞아서 약간 첫 안착 불량이 좀 많이 발생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추천하는 3D 프린터는 일단은 이 제품이 지금 학교에 있는 프린터의 후속 모델일 것 같아요. 그래서 큐비콘도 그때 당시 한 대당 150만 원 정도에 구매를 했었는데, 그게 그렇게 저렴한 가격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얘가 스펙이 또 그렇게 좋냐?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에 따지고 보면, 왜냐면은 저 엔더3가 지금 29만 7천 원에 나왔는데, 저 프린터가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되게 하극상의 제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첫 번째로 요거는 제가 엔더6로 이제 지금 출력하고 있는 건데, 엔더6가 이제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는 요게 뭐냐면 그 랭귤러라는 그 지프 차량이 있어요. 그거 이제 오버펜다, 그러니까 타이어를 좀 광폭으로 달면은 그 펜다 밖으로 타이어가 넘어가서 그거를 좀 가드하는 좀 추가 커스텀 부품을 뽑아야 되는데, 이 부품 크기가 보통 1m가 넘어가거든요. 근데 그거를 프린팅하기가 조금 애매해서 이거를 대형 프린팅 업체에다가 견적을 넣어봤더니 한 짝당 300만 원을 부르더라고. 부가세 포함해서 330을 부르는데, 그러면은 몇 짝을 뽑으면 1200만 원이잖아요. 이게 너무 부담이 돼서 그냥 대형 프린터를 사서 이제 얘를 뽑겠다. 그래서 사실 엔더6 같은 경우는 약간 대형 프린터인데 그것까지는 살 필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이거 이제 제가 작년에 뽑은 거. 그리고 제가 올해 쓰는 게 지금 이 제품이에요. 요게 좀 베드가 좀 더 커요. 350 곱하기 300인데 350인데 요것도 가격이 한 74만 원. 근데 이게 엔더6랑 엔더5 플러스랑 좀 차이점이, 얘가 CR 터치가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오토 레벨 센서의 그 2세대 모델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요거 제품을 써보니까 안착 불량을 제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예전 3D 프린터에 비하면은 아무래도 출력 불량에 대한 스트레스는 많이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 제품에 이제 사실 그 엔더 시리즈의 가장 단점 중에 하나가 그 노즐목 막힘 현상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엔더6 쓸 때도 노즐목이 많이 막혔었는데, 이 제품도 그래요, 사실. 왜냐면 같은 어셈블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아까 추천해드린 엔더3 네오 걔는 2세대 노즐 어셈블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제가 그 노즐목의 그 막힘을 개선된 제품이라고 제가 그렇게 막 분해하고 뭐 다시 조립하고 이렇게까지 써본 기억이, 그런 경험이 없어서 확신은 못 드리겠는데, 아무래도 지금의 스트레스보다는 좀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두 번째 단점은, 이거는 사실 뭐 그렇게 크게 단점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얘가 그 메인보드가 8비트 시스템이에요. 맞나? 그 좀 예전에 좀 시스템인데, 이게 문제가 스텝 모터 움직일 때 소리가 조금 많이 나요. 이런 식으로 소리가 나는데,
이게 엔더3로 넘어가면서 엔더3 네오로 넘어가면서 이제 개선된 그 메인보드가 들어가서 스텝 모터에 소음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이제 팬 소음이 좀 있는데 팬 소음은 어떻게 못 줄여. 왜냐면은 어쨌든 계속 팬은 돌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 제품을 쓰면에도 불구하고 엔더3가 조금 탐나는 이유는 어셈블이 이제 2세대 모델이라서. 그래서 저도 제 생각에 이 어셈블이 이제 망가지게 되면 그 부분만 따로 주문해서, 그게 어셈블이 28,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것만 바꿔서 다시 좀 연명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 안 망가져서 그냥 쓰고 있긴 한데요. 지금 이 부분이 테프론 튜브인데 이 안에 막혀요. 그러니까 노즐에서 막히면 그냥 뚫면 되는데 이 안에 막혀버리면은 잘라내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개선된 노즐 어셈블,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가 제일 그래도 합리적인 가격의 3D 프린터를 살 수 있는 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얘도 단점이 있는데 여기 인터페이스가 터치가 아니고 조그 다이얼 해갖고 드르륵 약간 이런 식이거든요. 또 요게 근데 사실 출력의 퀄리티에 영향을 주는 부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 후속 모델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터치이고, 그리고 여기 안에서 이제 출력 파일 미리 보기도 되는 인터페이스인데, 그럼 한 6만원을 좀 더 줘야 돼요. 이 36만원짜리. 근데 빌드 퀄리티는, 그러니까 출력물의 퀄리티는 똑같다. 그래서 굳이 여기까지는 갈 이유는 없다 라는 거죠. 네. 제가 요것도 한번 써봤거든요. 이거 제가 그 카이스트 강의를 나갔을 때 이 프린터를 구비를 한 5대를 해오셨더라고. 얘도 괜찮긴 하거든요, 가격 대비.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저 파워 서플라이가 외부로 나와 있어요. 약간 좀 주섬주섬의 느낌이 있어서 나는 얘보다는 조금 더 돈을 주고 엔더3 네오를 사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조금 돈이 있으면 얘도 생각해 볼 법한데, 이 제품을 제가 왜 추천을 하냐면 얘가 출력 속도가 한 일반 프린터의 한 3배에서 4배가 빠르거든요. 출력 시간을 굉장히 단축시킬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그렇다면은 왜 지금까지 이런 프린터가 많이 안 나왔냐면, 그 스텝 모터가 움직일 때 이게 되게 빨리 움직이거든요. 그러면은 관성이 생겨요. 그래서 진동이 생기는데, 그러면은 출력 퀄리티가 나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올릴 수 있는 속도가 일반적인 3D 프린터인데, 얘는 그 진동을 제어하는 센서가 달려있대요. 그래서 고속으로 빨리, 진짜 얘 보면은 이렇게 움직여요. 그래서 엄청 빨리 뽑을 수 있는데, 요거는 학생들이 살 만한 제품이라기보다 내가 살 수 있을 정도, 내가 사면은 좀 사볼 법한 3D 프린터. 네. 그래서 저는 엔더3. 얘는 나는 진짜 제품 디자인에 진짜 목숨을 걸 거야. 그래서 조금 멀리 바라보고 사겠다. 그 말리지는 않을게요. 근데 입문용으로는 엔더3가 낫지 않겠냐라는 거죠. 출력 사이즈가 256인데 보니까 한 250도 좀 작더라고요. 좀 오버스펙으로 나와요. 그리고 조금 단점이 이 진동 소리가 조금 센 것 같더라고요. 턱턱턱턱 하는 소리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출력 트러블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다고 제가 확신을 할 수가 있는 게, 여러 가지 이제 옵션들을 잘 건드리면은 그걸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특히 이제 안착 불량이고요. 이런 대형 프린터는 이제 높게도 출력하거든요. 높게 출력하는 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엔더3로는 조금 이런 거 힘들 거예요. 그래서 제 프린터는 좀 돼야. 왜냐면은 엔더3 같은 경우는 베드가 앞뒤로 움직이는 구조거든요. 근데 제 프린터는 이제 노즐이 이렇게 XY로 움직이는 구조라 베드는 그대로 내려가거든요. 진동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적기 때문에 좀 쓰러지는 확률이 좀 적죠. 제가 예전에 이런 것도 한번 뽑았는데, 요거는 사실 FDM 프린터로 출력하기에는 조금 다소 조금 힘든
출력물이긴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한계치가 어느 정도일까라고 해서 출력을 해본 건데 나오긴 나오더라고. 요거는 이제 그 레진 프린터거든요. 이런 건 사실 레진 프린터가 훨씬 나아요. 왜냐면은 그 레진 프린터 같은 경우는 XY를 움직이는 어셈블 자체가 아예 없거든요. 그래서 진동이나 이런 게 없어요. 이게 제일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요 그림을 불러온 게 왜냐면 제가 요거를 3년 전에 이제 만든 건데요. 이때만 해도 이제 3D 프린터의 공차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했었어요. 근데 보니까는 출력을 했을 때 높이는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좌우로 퍼지는 현상이 3D 프린터마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그래서 어떤 거는 눕혀서 뽑고 어떤 건 세워서 뽑고 그러면 또 공차가 또 달라지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이거를 모델링상에서 공차를 넣는 거는 조금 모자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 3D 프린터의 슬라이서 내에서 공차 조절을 하는 게 저는 최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부분은 몰라요, 이 기능. 제가 이제 학교에 이제 큐비콘이 있다 그랬잖아요. 큐비콘 슬라이서를 제가 사무실에서 깔아서 한번 써봤는데 저 오차 조절하는 옵션이 전문가 모드를 켜고 전문가 모드에서 또 숨겨진 옵션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3D 프린터를 한번 사면은 일단 요 10곱하기10의 박스를 한번 출력을 해봐요. 그리고 나서 얘를 실측을 해보는 거죠. 얼마나 커지나, 얼마나 작아지나. 그래서 보면은 한 10.1 정도 나오는데 그러면 양쪽으로 0.05mm만큼 커졌구나.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조정한 값이거든요. 그러니까 수평 확장으로 0.1mm 넣고 안쪽으로 0.04를 넣었더니 그냥 공차 없이 모델링한 거를 그대로 출력해도 그대로 조립이 되는. 그래서 조립에 대한 스트레스는 되도록이면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일반적으로 출력하면은 구멍 같은 경우도 한 9.9 정도, 9.8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공차 없이 모델링해도 그대로 조립이 되도록. 이거 사실 그리고 이 부분 이게 출력을 했을 때 결 따라 찢어지는 현상이 있거든요. 힘을 받으면. 요거는 사실 필라멘트의 퀄리티의 문제지 3D 프린터의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출력 슬라이스를 어떻게 짰느냐에 따라서 또 강도가 바뀌기도 하고, 요 부분은 저도 아직 해결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 보통 베드가 있고 거기 위에 여러 개의 부품을 한 번에 출력을 하면은 여기서 출력하고 여기서 출력하는 시간적 텀이 좀 길면 길수록 결 따라 찢어지는 현상이 좀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씩 출력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는데, 그래서 제 3D 프린터 같은 경우는 그 베드가 크면은 어떤 게 가능하냐면 두 개를 올리더라도 얘를 먼저 다 뽑고 여기를 뽑게 하는 옵션이 있어요. 그러면은 어쨌든 이 그러니까 결 따라 끊어지는 현상은 어느 정도 최대한으로 방어할 수 있으니까. 요거는 뭐냐면 제가 이제 3D 프린터로 학생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여기 컬츠라는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그 STL 파일, 그러니까 모델링 파일을 공유를 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다운받을 수 있게 이제 공유를 할 수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여기다가 얼마 걸면은 거기에 이제 수익이 나요. 한 8대 2 정도 수익 분배가 됐는데, 그러니까 수수료 20% 뗀다는 거죠. 그래서 1달러를 걸면은 0.8센트가 이제 0.8불이 이제 자기 페이팔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이번 수업에 여기다가 이제 파일을 업로드를 해서 다운로드의 횟수가 많으신 분들한테 점수를 많이 주는 쪽으로 진행을 할까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점수는 이렇게 출석 20, 과제 30. 이 과제는 제가 모델링 과제 낸 거 있잖아요. 그 과제의 비율이고, 그리고 이제 보고서는 이제 프로젝트 한 거, 그리고 다운로드 횟수랑 수익 창출이랑 무료 다운로드 횟수랑 어느 정도 비율을 좀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1달러 벌었을 때 그걸 한 20회 다운로드랑 거의 맞추면은 되지 않을까. 아무래도 수익 유료로 다운로드를 받게 하면 확실히 다운로드 수가 줄어들거든요. 대신 아무래도 수익은 나오니까. 자, 근데 3D 프린터를 꼭 머스트로 사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뭐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 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저는 합리적인 소비를 권장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가 만약에 대학생 1학년인데 한 4학년 때까지 3D 프린터를 한 4년 동안 다른 학생이랑 뭐 충돌하는 스트레스 없이 혼자 딱 쓰고 싶다. 그러면은 뭐 30만 원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필라멘트까지 하면은 한 33만 원, 4만 원? 그러면 한 4년 쓰다가 뭐 아니면은 나는 이제 조금 쓰다가 나는 다른 쪽으로 갈 것 같아. 그러면은 1학년들한테 이제 뭐 중고로 판매를 한다든지 뭐 그러면은 조금 부담이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꼭 3D 프린터를 사라는 얘기는 아니고 뭐 제가 가지고 있는 3D 프린터를 뭐 쓰셔도 상관없고 학교에 프린터를 쓰셔도 되는데 그거는 그냥 기본적인 복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어떨까. 네,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 그러면은 아니면 아직 내가 3D 프린터를 사기에는 아직 내가 준비가 안 된 것 같다. 그러면은 조금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여기까지이고요. 질문 있으신 분 질문 받을게요. 질문 없어? 네? 엔더3가? 요만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안 했다. 그 3D 프린터를 혹시 기숙사에서 쓰실 생각을 하신다면 조금 버리시는 게 좋아요. 물론 이제 조용하긴 하겠지만 문제는 이제 환기를 좀 해야 돼요. 왜냐면은 그 혹시 뉴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엔더3가 이제 챔퍼형 방식이 아니라 노출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큐비콘이랑 다른 점은 큐비콘은 내부에 그 공기 필터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필터로 이제 뭐 나쁜 물질 같은 거를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데 엔더3는 그게 없기 때문에 저는 제 생각에 요게 강의실 뒤편에다가 놓고서 이름표 붙여놓고 그렇게 쓰시거나 아니면 뭐 기자재실 같은 데다 놓고 쓰시거나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안 걸려 죽었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유독 물질이 좀 나오긴 하나 봐. 나도 그래서 집에 3D 프린터가 있긴 한데 저는 이제 집에 방이 2개거든요. 그래서 한쪽 방에다 그냥 3D 프린터 놓고 문을 닫아놔요. 그리고 이제 거실에서 생활하고 침실에서 자고 그렇게 하거든요. 소음 문제도 있는데 그리고 베란다에서 쓰시는 건 조금 그런 게 베란다는 일단은 온도 조절이 좀 힘들어요. 특히 이제 겨울 같은 경우는 이제 온도가 한 10몇 도 내려가면은 이게 노즐 안착 불량이 좀 생기기도 합니다. 출력 중간에 이제 얘가 딱 쓰러져 버려요. 네, 특히 이제 히팅 베드이기 때문에 온도 조절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집에서 쓰신다면은 이제 뭐 거실이나 뭐 이런 거실의 한쪽 구석에다가 이제 그 옆에 이제 공기청정기 틀어놓고 쓰시는 게 어떨까? 뭐 2인이서 하나씩 사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둘이서 또 충돌하지 않을까? 네. 또 질문 없어요? 없어? 부담되지? 부담 안 돼? 부담 안 돼? 30만 원 나가야 되는데? 이제 표정이 안 좋아져갖고 질문 없어? 없으면은 이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할게요.